투자를 하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는 ISA 계좌.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용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ISA 개정안 소식을 들으셨나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기존의 혜택들이 거의 사라지는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했던 개편안의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존에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이후에 ISA 계좌의 만기를 1999년까지도 계속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연간 2천만 원을 못 채울 경우 채우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남은 한도가 소멸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을 채웠다면 현재는 올해 채우지 못한 1,500만 원을 다음 해 한도에 더해서 내년에는 최대 3,5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개편한 대로라면 앞으로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ISA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이며,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2월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변경안이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바로 8월 7일 금요일에 이번 ISA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현재까지 발표됐던 개편안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경안, 총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상 세제 혜택과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 시작하는 금액이 저는 1억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 2천만 원씩 5년을 납입하고 나서 만기에 세금 정산을 하고 다시 새로운 계좌로 시작해야 한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ISL을 이용하는 투자자 중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5년마다 계좌가 끊긴다면 마치 장기 투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번 변경안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세제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손익통상과 과세이연 효과 역시 ISA의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는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은 계좌이지만, 만약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간 납입 한도 2월 불가. 이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큰 목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매년 2천만 원을 ISA 계좌에 채워 넣는 게 쉽지도 않고, 특히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한도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었던 장점에 제약을 주는 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500만 원밖에 못 넣었는데, 내년에 목돈이 생긴다면 현재는 남은 한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혜택이 사라지면 그 해 사용하지 못한 한도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아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변경안에 더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ISA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적 금융 ISA인데요.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강한 세제 혜택과 청년형의 경우 소득공제까지 거론되면서 처음 보면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을 잘 살펴보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설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아쉽게 느껴졌는데, 원래 국내 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지수 같은 해외 자산보다 국내 자산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이 방향이 저처럼 미국 지수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ISA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ISA가 어떤 계좌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개편안 자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개편에 대비해서 만기일을 최대로 늘려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ISA 만기일이 언제인지, 만기 연장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의 경우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은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지하는 순간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기존 투자도 정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ISA를 운용하실 분이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좌를 해지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넣기보다는 내 ISA 만기일과 남은 납입 한도,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저도 계속 확인해 보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